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 55만 4천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가족과 후배들의 응원 덕분에 수험생들 긴장을 덜고 힘차게 시험장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올해도 지각 위기에 놓인 수험생들을 돕기 위한 수송 작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응원과 배려 속에 시작된 수능날 풍경을 김선웅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아침에도 뜨지 않은 오전 6시 30분. 학교 정문이 열리자마자 한 수험생이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시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험표 좀 보여주세요, 수험표. 함께 나온 어머니는 말없이 딸을 꼭 끌어안으며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을 시험장으로 들여보낸 어머니는 학교 밖에서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수능까지 정말 고생 많았고 힘내서 시험 잘 보길 바래. 화이팅! 사랑해! 후배들도 선배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닫힌 철문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수능 시험장 입구에서는 3학년 선배님들을 향한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도 펼쳐졌습니다. 정직, 후배님 수능 배워가시오. 힘찬 응원과 격려 덕분에 수험생들은 웃는 얼굴로 자신 있게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고요? 네, 다 1등급 맞고 올게요. 8시 10분, 입실 시간이 다가오자 수험생들의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올해 역시 곳곳에서 아슬아슬한 수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지각할 뻔한 수험생들을 구한 건 미리 준비된 호송 차량들. 한 여학생이 급히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오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서울 방향 도로가 통제되면서 발이 묶였던 수험생도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입실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학생을 비봉IC까지 빠져나오도록 유도했고 레커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수험생을 태우고 달려 7시 25분 무사히 서울 중구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능에 응시해야 할 자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한강을 수상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약 1시간 만에 여의도에서 실종 학생을 찾았고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전국 수험생은 55만 4천여 명. 이들의 수능 대박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친 하루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웅입니다. 충북의 한 합기도 체육관에서 9살 여아가 수업을 받다가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체육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해당 관장은 사고 직후에는 아이가 괜찮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합기도 체육관에서 여자아이가 몸을 뒤집으며 기술을 연습합니다. 공중에서 몸을 돌리는 일명 백텀블링 기술인데 체육관장이 다가와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지도합니다. 그런데 여아는 착지하는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왼쪽 다리가 꺾였고 일어선 뒤에는 몸이 아픈지 허리를 손으로 짚고 두드립니다. 이 9살 아이는 이튿날 허리신경 손상에 의해 완치가 어려운 정도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덤블링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다라고 얘기했고 청주 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50대 관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아파하는 여아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체육관 차량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다리를 못 움직이는 아이를 목격한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병원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장님은 그거 아이가 그렇게까지 다쳤는지도 인지도 못하셨는지 제가 아이가 왜 업고 오나요?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리에 힘이 없대요. 이러고 말았어요. 관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아가 착지 이후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기저질환으로 인한 마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해당 체육관은 폐업한 상태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천대상입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에 전담 조직인 관광경찰대 부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경찰청은 조직 개편이 어렵다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올해 방한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관광객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시위대를 향해 커피를 던집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 서울 반중 집회 커피 투척 여성이란 영상이 올라왔는데 전체 검색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반중 시위가 격화하자 관광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에 관광경찰대 조직 부활을 공식 요청했지만 반려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력 증원이나 조직 개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13년 신설된 관광경찰대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담 조직입니다. 그동안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이나 이태원, 홍대 입구 등에 배치돼 관광지 치안을 담당해왔는데 지난 2023년 11월 인력 감축과 조직 효율화 등을 이유로 공식 해체됐습니다. 최근 도심에서 반중 시위 등 갈등이 확산하자 문체부가 외래 관광객 치안 공백을 우려해 경찰청에 전담 조직의 부활을 공식 요청한 겁니다. 다만 경찰청 측은 추가적인 조직 개편이나 인력 증원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관광경찰대 부활 계획은 없다면서도 기동순찰대에 특화된 임무를 부여하는 등의 형태로 기존 조직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방한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를 경신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관광객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국내에서 반중 시위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해결책 마련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열되는 명동 시위 등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만큼 관련 부처의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네,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겨울 추위가 몰려오겠는데요. 기온이 10도 이상 급하강하면서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최저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사이로 시민들이 여유롭게 걸어갑니다. 두꺼운 겉옷을 입지 않아도 가을볕이 내리쬐며 따사롭게 느껴집니다. 차가운 음료를 들고 다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올해 수능날도 한파 없이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금요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도 무난한 늦가을 날씨는 계속됩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 북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겨울로 급변합니다. 북쪽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월요일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16일인 일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 초반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급하강하면서 충남과 호남 등 서쪽 지역에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최저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을 앞두고 야구 대표팀은 일본과의 두 차례 평가전을 치릅니다. 현재 기량을 점검해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선의 중심을 잡아줄 4번 타자 자리가 고민거리입니다. 이승엽, 이대호 등 한국 야구를 대표하던 4번 타자들이 떠난 대표팀. 누가 이들의 계보를 이어받을까요?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체코와의 평가전. 1차전 4번 타자로 나선 노시환, 3회 1사 1, 2루 득점권에서 뜬공으로 물러나고 헛스윙을 휘두르는 등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2차전 4번 타자로 나선 문보경도 5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지만 이번 한국 시리즈 OPS 1점대를 올리던 결정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4번 타자 후보인 안현민도 기대했던 장타를 뽑아내진 못했습니다. 확실히 시즌 때에 비해서는 감각이라기보다는 조금 반응이 느려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 해결사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4번 타자의 부재 속에 야구 대표팀은 세계 랭킹 1위 일본과 만납니다.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 MLB 스타 플레이어들은 빠졌지만 일본 프로야구 최고 수준의 투수들과 격돌해야 하는 상황. 처음으로 상대하는 낯선 공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주된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볼이 빠르고 그리고 공 자체가 제구도 좋으니까 크게 잡생각할 거 없이 그냥 뭔가 시즌 때 했던 것처럼 좀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신민재, 문현비 등의 타순을 어떻게 조정해 최상의 조합을 만드느냐도 류지연 감독의 고민거리입니다. 상대의 선발 투수들이 아마 이제 공개가 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타순을 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승엽, 이대호 등 한국 야구를 대표하던 4번 타자들이 떠난 대표팀. 누가 이들의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 팬들의 응원 소리가 도쿄돔으로 향합니다. 연합뉴스 TV 이초원입니다.